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BMW 239 차량의 오점들, 그러니까 5개 T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예쁘게 촬영한 인서트 영상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찍고 보정을 거친 사진들도 있죠. 이 차량은 2003년식 현재 누적 주행거리 21만 킬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6번째 주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가 되게 잘 됐다, 이거 언제 파냐, 팔면 내가 사겠다 등등 이쁘게 봐주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21년차 올드 BMW의 5개 T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조기. 이 공조기가 참 특이합니다. 지금 왜냐면 보통 공조기는 정면, 그 다음에 윗면, 아래쪽, 발매트 쪽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조가 나오고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의 에어컨은 정면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은 정면 송풍구에서만 나와요. 위아래는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한여름에도 위아래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려면 올 여름도 그랬지만 정면만 송풍구를 개방을 해놓고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면 그 송풍구 바람으로도 전체가 금방 시원해져서 다행히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와서 저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겨울에 정면은 송풍구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만 틀고 있어요. 왜냐면 위아래만 히터가 나와요. 이게 올드카를 타는 사람들은 이런 감수하고 타는 분들이 은근히 있을 거예요. 물론 수리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물론 센터는 가보진 않았어요. 이 공조기 수리하려면 아무래도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뜯어서 어떤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비용이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저는 포기하고 현재 버전으로만 공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엔진 부조. 이 차는 부조가 있어요. 냉간시 부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냉간시에만. 그 말은 뭐냐? 보통 이건 세컨드 카니까 저는 길면 열흘 이상씩도 그냥 세워둡니다. 혹은 3, 4일에 한 번 시동을 켜는데 부조가 있어요. 심할 때는 제가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이러다가 폭발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냉간시 부조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보니까 이것도 정비소에 흡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쪽도 문제 없고, 대부분 다 문제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아니면 엔진 오버홀을 진행해야 확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처럼 이바디를 타거나 혹은 239 타시는 선배님들, 주변 분들 보면 냉간시 부조를 겪는 분들이 꽤 있어요. 부조 잡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잡히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잠깐 부조를 겪고 냉간시에만 주행을 시작하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큰 불편함 없이 타고 있습니다. 역시 올드카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는 감수하고 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차는 미세누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차를 구입했을 때 18만 8천 킬로 당시에 SH모터스에서 하체를 떠봤을 때, 그때도 다 전체적으로 양호인데 이 엔진 쪽에 약간 미세누유가 있다, 오일이 비친다 정도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걸 보려면 더 뜯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 누유는 타도 된대요. 문제 없대요. 경고등 뜨는 것도 없으니까. 타다가 누유가 더 진행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리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당장에 문제 없는데 돈 들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이신 거죠. 그래서 잘 탔어요. 그러다가 20만 킬로가 넘어가고 또 엔진오일 교체하고 이러면서 이번엔 ES모터스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도 있지만 ES모터스는 이바디를 기가 막히게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그런 곳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ES모터스. 여기서도 미세누유 보시고 이 정도는 괜찮다, 타셔도 무방하다. 제가 지금 4년 동안 미세누유를 갖고 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행할 때. 요게 이제 5개 T고요. 그리고 냄새. 독일차, 오래된 독일차 타시는 분들은 벤츠 BMW 다 아시겠지만 크레파스, 오래된 크레파스, 썩은 크레파스 냄새 같은 게 있어요. 심한 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 차들이 있습니다. 제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은은하게 납니다. 특히 히터 틀 때 더 나요. 이 냄새는 정말 이걸 잡으려면 아시죠? 신슐레이터가 오래돼서 이게 신슐레이터가 이제 방음, 흡음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신슐레이터를 싹 걷어내야 되는데 이거 걷어내려면 안에 있는 시트랑 이런 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 내장재들을 거의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벗겨내고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00에서 150 이상은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냄새를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마트에 있는 방향제 같은 거, 페브리즈 같은 방향제 같은 거 썼는데 최근에 괜찮은 방향제가 있어가지고 하나 장착을 해봤습니다. 가격대도 뭐 한 3만원대? 뭐 싸진 않아요. 마트에 있는 방향제보다는 비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도 괜찮고 깔끔하고 그래서 저는 뭐 나름 만족하는데, 엔볼릭이라고 이렇게 박혀있죠. 향기가 5개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저는 레몬 라벤더 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상큼한 그런 향을 원했어요.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알루미늄으로 된 이 용기를 열어서 안에다가 이 석고 제품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액상 향이 나는 액상을 이제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적셔가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석교 방향제에 방향제 이 향기 액상을 넣으면 은은하게 이제 퍼지겠죠. 일단 저는 뭐 좋습니다. 굉장히 상큼한 냄새가 나주니까 기존의 그 크레파스 냄새 같은 것도 많이 완화가 되고, 일단 와이프가 좋아해요. 그 향기가 꽤 오래 간다고도 하고, 제가 출장 때문에 꽤 못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이 차를 탔는데도 향기가 은은하게 지속되더라고요.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세게 팍팍 나지 않아요. 그런 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또 오게티 하나, 사이드미러. 이거는 고치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이 사이드미러가 이제 파손된 게 아니어가지고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경우는 이 미러 글래스는 괜찮은데 안에 이제 모터 같은 게 고장난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헐겁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덜렁덜렁 됩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밑에만 비춰줘요.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차가 오래돼서 생긴 그런 문제죠. 자, 그리고 이 외장에 그냥 보면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스톤칩들이 많아요. 당연히 차가 오래됐고 그 세월 동안 이 차는 원래 색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도색을 한 번도 안 한 차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색을.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던 그 외장 색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대신 운전석 도어만큼은 한번 뭔가 이렇게 페인트를 올린 것 같아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약간의 색깔 차이가 있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완전히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쪽에 보면 스톤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인서트로만 봤을 때 두 발자국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 차는 외관이 양호한 편이에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양한 흠집과 여드름 자국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올드카들의 오게티고요. 헤드라이트 이음새 플라스틱 요거는 239의 거의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239들 보면 이거 부러져 있는 차들 되게 많아요. 물론 멀쩡한 차들도 많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얘가 떨어져 나갈 것 같거나 덜렁대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일단은 두고 있는데, 나중에 전체 도색을 저는 계획이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전체 도색을 하게 되면 그때 함께 교환을 하려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올드카 타는 사람들은 이런 하자들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돼요. 주행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외관의 어떤 비주얼을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용인하고 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소음. 썬루프가 이게 썬루프 커버죠. 이 커버가 엄청 떨어요, 주행할 때. 썬루프 윈도우는 떨지 않는데 천장 커버와 동일한 그 재질의 이 커버는 많이 떨어요. 자, 이것도 역시 올드카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별건 아닌데 기어 시프트. 이 기어 시프트 같은 경우 알리에서 2만원에 구매한 거예요. 만 얼마였나? 왜냐면 이미 이 차를 구입했을 때부터 이 기어 시프트가 되게 헐거웠고 결국 나중에는 부러졌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버리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예전에 이거 고정시키려고 안에 막 흰색 테이프도 감고 막 이랬던 걸 같아요. 헐거우니까. 이거는 살 때 모르죠. 나중에 타다가 이렇게 점점 자꾸 헐거워지지? 그리고
열어서 보면 이런 자국들이 남아있는 거죠. 막 본드 자국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정품 센터 가서 구매하게 되면 다 돈입니다. 비싸요. 한 최소 1-20만 원 이상은 갈 겁니다. 올드카 타면서 그런 사치는 부릴 수도 있고 안 부릴 수도 있지만 본인 선택이죠. 저는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알리에서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요런 게 또 5개 티죠. 자, 지금까지 저의 올드 BMW 5점들을 소개해봤습니다. 갈수록 올드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고,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차량을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올드카는 고치고 다듬고 복원하면서 타는 게 그게 맛이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